예. 저 깨달음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하다가 마치 이게 황자의 이제 영 있는데 황자인데 가야 하는데 못 가. 뇌의식. 지금 이게 황제 뇌의식이기도 해요. 근데 왜 못 가냐? 여기 있는 저기 다 저 해자도 겁나 깊고 해자에 막 여기 보면 해자에 그런가? 막 저기 해자에 무슨 저기 악어들이 있어. 막 악어들이 겁나게 많아 해자들이. 그럼 여기 가다가 악어한테 뒤지겠죠. 잘못. 악어도 일종의 저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생명 에너지, 생명 전자, 생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 전자라고 해야 하나 이걸? 예전에 제가 생명 저기 그 마와 에고 마 여기서 좀 약간 적어야 하는데 에고 이게 좀 같은 용어예요. 그리고 어떤 생기도 같은 용어고 어디서는 제가 이게 생명전자란 말이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최고 이게 설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마치 세포 하나의 주인이에요. 우리 몸집에 모든 동물도 다 똑같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복잡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요. 불교에서 108번뇌라는 말이 있죠. 이게 108번뇌가 원래 예전에 제가 물질은 원소가 있었는데 108개의 원소가 생겼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그 108개 원소가 6차원까지 있다가 큰 죄를 예를 들면 예전에 징기스칸이 엄청난 저기 우주로부터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근데 이 양반이 9차원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저기 좀 약간 몇 생을 개고생을 하다가 했지만 6차원 존재가 징기스칸처럼 그런 짓을 하잖아요. 바로 2차원까지 떨어져요. 6차원에서 바로 그 지옥으로 떨어져요. 2차원까지.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저기 다시 기어 올라와요. 2차원에서 3차원까지. 2차원에서 3차원까지 다시 기어 올라오면 3차원의 생명의 기, 에고가 돼요. 그럼 예전에 그 징기스칸 같이 그런 저기 살았던 6차원 존재가 2차원으로 떨어져서 108번뇌로 있다가 얘네들이 에고, 생명 전자 얘네 이걸로 되면 얘네들이 그냥 저기 이게 옛날 0차원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올라온 애들하고는 이게 그 능력이 틀려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마치 이게 무슨 저기 군대로 따지자면 이게 막 저기 투스타 막 스타트 그 원수급도 있고 막 마치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 이게 생각이 틀려요. 이게 이제 똑같은 3차원의 의식인데 얘네들은 틀려요. 그래서 마귀 중에서도 그냥 최고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쉽게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깨닫기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들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자기가 몸주인 양 이 저기 황자에 올라가지고 자지우지해요. 제일 센 놈이 보통 맨 놈들이 이게 싸워. 비유일 뿐입니다.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비유일 뿐입니다. 막 그냥 비유일 뿐입니다. 막 싸워. 그러면 뭐 이놈이 차지했다. 센 놈들을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제하고 이제 이게 저기 이게 쫄병들은 이제 쫄병 같은 애고들이 있어. 얘네들은 약해. 금방 저기 닦아낼 수가 있어. 근데 얘네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항도 많이 오고 얘네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속여요 막. 그리고 얘네들이 초능력도 써요. 얘네들은 초능력을 못 써. 근데 얘네들 옛날 6차원까지 있고 엄청난 죄를 지을 정도면 옛날에 뭐 징기스칸 같은 그 정도 급은 돼야 돼가지고 엄청난 죄를 져야 2차원까지 있다. 어지간히 죄 지를 져서는 물질계인 2차원까지 안 떨어져요. 겁나게 우주로부터 큰 죄를 져야 그게 떨어져요. 그럼 옛날 징기스칸 저런 사람을 겁나게 학살하고 다닐 정도는 돼. 그러면 얘네들의 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똑같은 마 애고인데 그 생명전자인데 틀려요. 얘네들은. 그럼 얘네들이 이게 다 포진을 하고 여기 황자를 막 갖다가 지네들이 막 싸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저기 정신과에서 저기 뭐냐 심리학에서 말한 게 소셜 사이어 뭐 소패스트인가 뭐 이게 원래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천신계에 있는 학문이에요. 원래 심리학 이쪽은 원숭이 종족의 학문이에요. 그 대부분의 종교 같은 거, 경서 같은 거는 토끼 종족이 이렇게 강해, 영적인 거는. 그래가지고 토끼 종족이 대부분 여기 경서나 이런 거나 종교 같은 거는 토끼 종족이 대부분 다 창단을 하고, 좀 약간 철학적인 것과, 저기 옛날 유럽의 철학적인 것과, 심리학적인 부분, 요런 거는 다 원숭이 종족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용어가 다, 여기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양계가 형성되기 이미 엄청 오래 전에 이미 원숭이, 저기, 천신계 다 이게 이루어져서. 근데 천신계마다 발달한 게 다 틀려요. 그러면 이런 심리학 같은 거 어디가 이게 발달이 됐냐? 원숭이 종족이 발달해서. 원숭이 종족의 학문이에요, 심리학이. 원숭이 종족이 심리학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다 줘요. 하게 인간들한테 이렇게 꿈속에서 보여주고. 지금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이게 구현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소셜 사이어 소패스트라는 저기 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게 다중 인격 장애라고 하죠.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격이 겁나게 많아. 그럼 그 뭐 저기 접시내고 아바타 아니 그게 아니라 인격이 왜 많냐면 요게 안에 있는 옛날에 저기 2차원까지 떨어졌던 거의 징기스칸급의 큰 학살을 해가지고 큰 죄를 지은 6차원 존재들이 2차원까지 떨어져 다시 기어 올라와. 그걸 몇 번을 또 반복해, 얘네들은. 몇 번을 반복한 애들은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얘네들은 그리고 저기 속임수도 굉장히 잘 쓰고, 머리도 좋고, 초능력이, 염력이라고 하죠. 보통 이거를. 이게 도술이라고. 얘네들이 도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저기 뇌의식인 참나가 얘네들한테, 한 명한테도 밀려. 엄청 세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애들 때문에 문제다. 이게 그래서 108번뇌예요. 2차원에서는 108번뇌로 이게 해가지고 108번뇌로 했다. 얘가 3차원 존재로 오면 얘네들이 이제 차원 도약을 3차원 오면 에고마가 돼요. 에고가 돼요. 심리학적으로 그냥 설명해. 에고가 돼요. 그럼 에고가 각각 세포의 그 몸주가 돼요. 그럼 거기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안에서. 지네들의 그 파가 다 만들어져. 그러면 얘네들은 다 이게 쫄따구들이야. 얘네들의 쫄따구들이야. 그럼 파가 겁나게 갈라져, 몸에서. 그러면 얘네들의 몸은 어디서 오느냐? 몸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같이 와요. 조상으로부터 오면, 만약에 얘네들이, 메뚜기 안에 있으면, 메뚜기의 조상에 그 탈을 쓰고, 마치 탈을 쓰다고 해야죠, 이제. 메뚜기의 그 DNA를 탈을 써요. 세포로 들어가면. 3차원 존재했을 때. 그러면 메뚜기 짓을 하게 되죠. 근데 메뚜기를 갖다 놀아. 가지고 놀아지. 거의 4차원 존재죠. 메뚜기 같은 애들도 4차원 존재인데 얘들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이게 곤충 중에 이게 저기 초능력을 쓰는 저기 이게 동물이나 곤충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인간계로 와가지고 사고를 많이 쳐요. 이제.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이게 뭔 일이다 이제 이러지 그냥. 참 저기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이러죠. 얘네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이게 도약을 해서 인간 몸에 들어오잖아요. 똑같아, 사고를 쳐. 그럼 지가 다 해먹으려고 해. 이 몸줄을 해먹으려고 해, 서로. 얘도 우리 몸을 갖다가, 몸은 내 거잖아. 우리 거잖아. 우리 거잖아. 내자. 우리 건데, 얘네들이, 이거 자기 거라고 하면서, 이게 동탁 같은 짓을 해, 쉽게 말하면. 삼국지는. 동탁 같은 짓을 해. 내 말들이! 이 개새끼들 하면서 얘가. 그럼 우리 영이 약하잖아. 영이 얘보다 더 능력이 약해. 얘가 더 똑똑하고, 그러면 얘네들한테 잡아먹혀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제 저기 뭐냐, 소셜 사이어,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요. 다중 인격장애 나와요. 그러면 한 놈이 갖다가 이제 저기 그냥 여기 만약에 센 놈이, 여기 A라는 놈이 있어요.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고, C라는 애고 있고, 뭐 D라는 애고 있고, E라는 애고 있고, F라는 애고도 있어. 그러면 A라는 애고가 많이 해먹다가
상황 되면 이 상황에서는 얘가 D가 더 잘해. 그럼 D가 거기다 여기 상황을 점령해 가지고 이제 얘가 해. 그러면 이게 소시오 사피어스 소시오 하여튼 다중인격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이게 잘 보잖아요. 그러면 저기 자기가 무슨 군인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자기가 성직자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뭐 막 여러 직종의 사람을 행동을 해요. 아니, 그 접신 아니냐? 접신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접신인 경우는 오히려 쉬워요. 이게 무당이나 퇴마사들 오면 그건 퇴치가 가능한데, 이거는 퇴치가 거의, 이게 스스로 이거 닦아내야 돼. 이게 장난이 아니야, 퇴치가. 그래서 이게 마에서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108번뇌 이런 애들이 큰 죄를 6차원에다 떨어진 애들이, 그럼 7차원 8차원에서도 거기서는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주 시스템이 그래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7차원부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기기로만 올라가. 거기는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어요, 우주에. 프로그램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주가. 육체하는 존재도 어지간하면 많더라는데, 겁나게 옛날 징기스칸처럼 겁나게 학살을 많이 해서 우주 차원에서 그때 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네들이 기어 올라오잖아요. 3차원으로. 애들이 애고라 돼요. 근데 우리게 저기 도교나 불교에서는 이걸 마라고 해요, 얘네들. 그럼 얘네들이 이게 소시오 사피어스트, 그럼 우리는 그쪽에 다중인격 장애 없는데, 다중인격 장애라는 거는 그게 외관적으로 이제 확실히 나타나고, 그게 이제 범죄로 이제 해서 나중에 그게 이제 밝혀지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생활을 못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정신병으로 와서 이제 다중인격 장애라는 그런 병명을 줄 뿐이지, 누구나 다, 다중인격 장애를 다 앓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뭐 깨달은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내 생각이 내 맘대로 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생각이 내 맘대로 안 되죠? 왜 안 될까? 나는 이 생각 하기 싫은데, 왜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와? 왜 올까? 얘네들이 그 생각을 올리는 거예요. 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동탁이 황제를 갖다가 가지고 놀기 위해서 그 생각을 계속 올리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 이게 이제 지금 외관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을 가거나, 아니면 그걸 잘 밝혀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범죄를 저질러서 나중에 밝혀졌을 때, 이제 소셜 사이오패스트라고 이제 이걸 해요. 이거 원래 천신계 용어예요. 이거 원래 지구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라, 그냥 위에 있던 걸 그냥 내려준 거지. 그 심리학이라는 그 학문을 갖다가. 근데 천신계도 거기까지만 밝혀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적인 거기까지만 밝혀냈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잘 몰라요. 이제 이게 영적으로 가면, 토끼종도 영적이 발달했는데 잘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토끼종족도 있고 뭐 12종족이 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행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이론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최소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똥이구나, 이게 된장이구나, 이 정도는 구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똥을 된장인지 착각하고 그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무의식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환경의식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첫 번째 환경의식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하품을 하면 우리도 같이 하품을 하잖아요. 공명현상으로 일어나서.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걸 환경의식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동물과 식물, 애완동물, 가까이 있는 애완동물로부터 영향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도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행하기 좋은 어디 이게 맑은 데일 수도 있고, 그 환경에 따라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 이제 환경하고 간섭 의식을, 접속 의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더 헷갈리니까, 환경 의식은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요. 그러면 수행하는 데서 대부분 방해가 많이 돼요. 그러면 수행을 하면 환경 자체를 어떻게 해요? 수행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주변에 있는 인연부터 약간 이게 정리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수행만 하려면 옆에서 막 방해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 예, 되도록이면 제가 수행할 때는 그런 분들은 좀 멀리, 이게 자기 가족이라도. 그래서 불교에서는 머리를 삭발하고 속세하고 완전히 단절을 시킨 이유가 그 이유예요. 특히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데려가려고 방해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그걸 갖다 속세하고 완전히 절단해서 머리를 깎고 속세하고 절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 자체를 갖다가 수행하기 좋은 환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가족들이 오면 나중에 이게 다 방해를 붙이는 거거든요. 수행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환경 의식입니다. 간섭의식은 접수의식은 같다네요. 그냥. 외부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누군가 강제로 이걸 하면, 이게 천신 중에, 이게 대부분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어요. 천신하고, 귀신. 예. 4차원. 4차원이다. 천신은 6차원. 7, 8이 너무 작네. 귀신은 4차원. 여기서 이제 하도 설명을 많이 해서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간섭의식과 접수의식은 같아요. 누가 와서 나한테 자꾸 간섭질하면 간섭의식. 내가 저기 오고, 재밌어 하고, 막 이게 저기 뭐냐, 카톡 하듯이 막 이게, 저기 막 이게 텔레파시로 왔다 갔다 해. 그럼 접수의식. 똑같은데 간섭질하면 간섭의식. 같이 그냥 놀면 접수의식. 그래서 간섭의식과 접수의식이에요. 근데 간섭의식, 접수의식은 대표적인 게 천신과 4차원의 천신과 귀신이에요. 그럼 자꾸 여기 와가지고 간섭을, 이게 수행을 방해해요. 도움이 안 돼, 솔직히. 귀신이 와도 도움이 안 되고, 천신들이 접근을 해도 내 수행하는데 방해만 붙여요. 어떻게 끌고 갈 생각밖에 없어. 자기 좀 약간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해, 대부분 얘네들은. 6차원 존재 천신과 귀신들, 4차원 존재들은 얘네들이 수행하는 걸 바라지 않고 내 꼭두각시가 되기를 바라요, 얘네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행을 방해를 시켜요. 그래서 접속의식과 간섭의식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내 안에 있는 만지, 이게 무의식에서 오는 이런 애구들이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천신이나 귀신들이 와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지, 그걸 첫 번째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와서 계속 간섭질하면 그냥 제일 좋은 방법 뭐냐? 얘네들이 자기네 대답을 가서 쌩 깐다고 하죠, 우리말로. 옆에서 바로바로 계속 말하는데 쌩 까잖아. 그럼 지들도 입이 아파서 그냥 가버려, 포기하고. 그럼 나중에 이게 지가 좀 열받으면 막 고통도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덕을 많이 하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우주로부터 벌을 얘네들이 받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공덕을 이게 계속 이게 세상으로부터 이로움을 주는 공덕을 베풀면서 수행길을 계속 가잖아요. 얘네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럼 수행자를 방해를 붙이면 어떻게 하냐? 우주의 법이 얘네들이 벌을 받아요. 수행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벌을 받아요. 그러면 얘네들 그걸 알아요. 영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얘네들은 지가 그냥 알아서 제풀에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그럼 얘네들을 제 꼭두가시가 되면 이제 얘네들 그냥 저기 꼭두가시 가지고 저기 이제 수행하고는 이제 얘네들 수행하고는 이제 밖으로 이제 아예 담을 쌓게 만들고 자기 꼭두가시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막 시켜 얘네들이. 너 뭐 시켜줄게, 뭐 줄게 하면서 막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이상한 짓을 겁나게 시켜. 이제 거기에 끄달려가면 이제 그 수행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인생이 쫑나요, 대부분 그 상태에서는. 그 수행자 중에 얘네들한테 빠져가지고 저기 어떻게 보면 이제 간섭 의식이 아니라 접속 의식이 돼버리죠. 같이 놀면. 근데 접속 의식이 되면 얘네들 꼭두가시가 보통 돼요. 그럼 꼭두가시가 되면 거의 인생 말로가 안 좋아요.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도력도 있고 예지 능력도 있고 이제 그걸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우주로부터 벌을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능력이 없는 게 나아요. 얘들은 그걸 해놓고 벌을 거의 안 받아요. 받긴 받는데 거의 안 받아요. 누가 그걸 다 받냐? 본인이 받아야 돼요. 본인이 얘네들 꼭두가시면서 누굴 죽였다 하면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안 가요. 우주의 법이 그래요. 벌이 많이 안 가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꼬들겨 가지고 얘네들이 꼬들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 양반이. 그러면 이 양반은 그에 따른 저기 벌을 우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벌이라 가지고 이게 법으로 해서 사람들이 만든 법으로 해서 받기도 하고
그 법을 피해 한들 우주의 법외로 해서 언젠가는 그 원죄를 갖다가 그에 대한 업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도에서는 이게 카르마의 법칙이에요. 카르마의 법칙이 뭐냐면 내 행위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살인을 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내가 살인을 했으면 나도 참수를 당해서 사형을 당해야 돼요. 이게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도에서는 이건 카르마. 참고적으로 옛날 석가모니는 업이라는 말을 이렇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옛날 시타르타께서는 카르마라고 했어요. 이제 카르마라는 말은 인도 쪽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 동양 쪽에서는 도교에서는 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업이 이력자죠. 내가 뭔가 행위를 했다.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카르마하고 카르마 법칙과 업보하고 이제 이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틀리기도 한데 그 시대와 국가 그 상황에 따라 그 지역에 따라 약간 좀 이게 해석하는 게 다들 틀린데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카르마의 법칙은 내 행위가 졌으면 그에 대한 인과응보를 이제 져야 돼요. 내가 선업을 졌으면 그에 대한 우주로부터 보상을 받고, 내가 악업을 졌으면 그에 대한 우주로부터 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업도 똑같아요. 업도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베풀었으면 그게 선업이고, 다른 사람들 막 죽이거나 막 괴롭히고 막 학살하고 이런 걸 재밌게 해서 그럼 그건 이제 악업이라고 하죠. 똑같아요. 그럼 자기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둬요. 좀 약간 옆으로 많이 샜네요. 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얘네들한테 끄달려 다니자 꼭 되잖아요. 말 다 안 좋게 끝나요. 그래서 이런 이게 나중에 감소무식인 걸 딱 알아차리고 얘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그냥 쌩 까면 돼. 얘네들은 간단해요. 그러면서 나를 마음을 닦으면서 내가 계속 보시를 한다고 하죠. 불교에서는 공덕을 많이 이렇게 쌓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 공덕의 보시의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못 건드려요. 근데 그 내 레벨이 낮은 상태는 얘네들이 막 괴롭혀요. 그럼 고통을 받아요. 근데 내 레벨이, 내가 말 가지고 레벨이 올라가죠. 그럼 얘네들이 번잡을 못 해요. 그럼 얘네들이 우주로부터, 네, 그만큼 더 많이, 이게 죄를, 얘네들도 그거에 대해, 업보를 지게 돼요. 악업을. 그럼 나중에 그에 대한 응당한, 네, 죄값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네도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도망가요. 간단하죠. 요렇게 하면 돼요.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가를 갖다가 이렇게 뚜벅뚜벅 가는 게, 시다다 그 말을 했잖아요. 다른 저거 하지 말고 너의 안에 있는 불성을 등불 삼아서, 그 당시에 시타타에서 이제 법문을 이제 그걸 남겼잖아요. 이 법문을 읽으면서 보면서 너의 불성을 밝히면서 불성을 등불 삼아서 계속 수행을 정진하라고 누누이 계속 얘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이게 이 말이에요. 근데 여쪽으로 가는 이 등불을 밝히면서 계속 수행을 해야지, 얘네들하고 놀다가 누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꾹뚝씩 하다만 홀라당 가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가면 얘네들이 나중에 수행단체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이제 사이비로 안 좋게 거의 빠져요. 옛날에 불교 쪽에서 그렇게 해서 안 좋게 빠진 파들이 많아요. 불교에서 파들이 굉장히 많이 갈라져요. 근데 나중에 천신계 꽃도각시를 하면 다 이게 안 좋게 끝나요, 대부분이. 그래서 접수무식과 간섭무식이 이게 할 때 이게 간섭무식하고 마하고 이게 헷갈려요. 근데 이게 딱 느낌이 틀려요. 안에서 뭔가 올라오는 듯한, 내 몸 안에서 뭐가 소리가 들리는 듯한 울림이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야, 무식, 마, 에고. 그럼 바깥에서 외부적에서 이게 귀에 환청이 들리고 머리로 뭐가 세뇌를 시키는 듯한 외부에서 그 느낌이 틀려요. 그러면 이거 얘네들이에요. 간섭없이 천신이나 귀신.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이제 방해꾼들이니까 제껴야 돼. 쌩까면 돼. 쉽게 말하면 그냥 쌩까. 얘네들 간섭의식이구나. 쌩까. 그러면 돼. 그리고 계속 이제 이게 파고 들어가요. 이제 여기 갖다가
이제 얘네들 어떻게 보면 저기 이제 복속을 시켜요. 이제 하나씩 이제 복종을 시켜 얘네들. 근데 이게 센 애들은 복종이 안 되죠. 약한 애들은 복종이 되죠. 이제 그 복종을 하다면 이제 단계가 견성, 합일, 반봉까지 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 밖에 있는 애들은 다 여기 복속을 해요. 복종을 시켜요, 얘네들은.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뭐냐, 안에 있는 얘들이 장난이 아니야. 얘네들이 있는 6차원까지 내려갔던 대마귀야. 대마야, 그냥. 얘네들 갖다가 저기 옛날, 이거 뭐냐, 선도 쪽에서는 대마라고 해, 얘를. 대마. 어디서 많이 들었던, 대마면 대마초요? 대마초가 왜 대마초면, 대마가 얘네들 원체 똑똑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끌려와. 그럼 얘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면, 예전에 제 마약으로도 수행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마가 그거예요. 대마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쓰는 풀초자. 이게 쓸 데가 없네. 어디다 쓰지, 이게? 말로만 할까요? 여기를 갖다 어딜 지어냐. 여기까지 지어야겠다. 자, 이게 보면 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선도 쪽 얘기예요, 이게. 대마. 마긴 마인데 얘네들 마야. 근데 얘네들을 대마라고 해. 장난이 아니야, 얘네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마초라는 게 있죠. 이게 마약류로 분류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대마를 갖다가 재배를 했어요. 선도 쪽 이게 저기 이쪽에서는 수행 저기 스승들이 그러면 대마를 재배를 해가지고 나중에 얘네들이 안 나와. 이런 대마들이 안 나와. 그래서 대마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방편을 써요. 그게 뭐냐? 네, 대마초예요. 대마초를 하면 환각 증상이 좀 일어나요. 그러면 얘네들이 좋다 하면서 어이라리요. 그럼 술 먹이면 되잖아. 술 먹였을 때 나오는 이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대마로 안 봐. 작은 애들은 술로 먹이면 나오는데 이제 술로는 안 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대마를 써요. 대마초를 써가지고 이제 마약류. 그러면 안에 있던 다중 인격 이런 대마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 이제 그 행동으로 드러내. 이제 외부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옆에 있는 스승이 이제 그 제자를 하면서 그게 대마다 하면서 그거를 때려 잡아라! 하고 이제 해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제 얘하고 이제 싸우면서 이제 때려 잡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스승이 도와주고. 그래서 대마초가, 이게 대마 잡을 때 쓰는 풀이라 해서 대마초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지간해서는 안 끄달래. 너무 이게 집요하고 잘 숨기 때문에 안 나와. 그래서 이런 방편적인 것도 많이 써요.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럼 요런 애들을 끄집어낸 단계가 이제 여기 무한대 쪽으로 거의 보시면. 반봉까지는 짜증 애들이 다 잡히고, 복종이 다 되고, 얘네들은 복종이 안 돼. 그럼 여기 무한대 이 단계에서 얘네들 갖다 대마 애들을 갖다가 복종을 시켜야 돼요. 대마귀 악마, 대마라고 해요, 그냥. 마 중에서도 제일 커, 대마. 그럼 얘네들이 장난해. 이제 얘네들이 반본 단계에서 여기에서 잡아놓은 단계에서 별의별 이 환각 증상이나 여러 엄청난 생명을 잃는 그 단계까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넘어가려면 그 다음에 수행자가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야 돼. 스승이 물어봐. 이 정도까지 보통은. 자, 너 깨달는 데 있어서 죽을 수 있다. 목숨을 걸 수 있겠냐? 그러면 확실히 자기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만 여기서 이제 이 단계로 넘어가요. 그렇지 않은 단계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집으로 보내. 너는 안 되겠다. 자기가 하겠다고도 안 된다. 너는 분명히 죽는다. 너는 이번 생은 여기까지만 닦고, 이번 생은 그냥 하고 다음 생에 더 닦으면서 조금씩 가라. 이번 생에는 너 여기로 가면 너는 스승이 닦으니까 얘는 근기가 안 돼. 너는 죽는다. 여기서 그 집으로 돌려보내. 근데 근기가 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게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 제자고 근기가 되는 제자들은 이제 여기를 이제 들어와. 이제 여기 들어오면 보통 이제 몇십 년은 이제 보통 닦아요. 평생을 닦죠. 보통 여기까지 이제 단계들은. 근데 대부분 여기를 못 들어가요. 대부분 죽어요. 대부분 그걸 못 닦거나 늙어 죽을 때까지 못 닦거나 아니면
중간에 죽는 경우가 다반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제가 여러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무한대 일대가 대마들을 물리치는 저기 복종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칠한 거죠. 여기 단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보통 애들이 하는 게,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얘네 6차원 존재들이 2차원 큰 죄를 짓고 2차원까지 떠는 거예요. 지옥까지. 그럼 걔네들이 다시 기어 올라와. 그 108번뇌야 그게. 그래서 얘네들이 저기 뭐냐 2차원적인 108번뇌 애들이 3차원을 기어 오른 그 108번뇌 애들이야. 얘네들이 장난이 아니야. 얘네들이 108, 얘네들이. 얘네 3차원적인 이제 108번뇌 애들. 얘네들 대마라고 해요. 얘네들하고 이제 대적을 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 진짜로. 죽는 경우가 다반해요. 그럼 여기 우주의식이 뭐냐? 우주의식은 여기서 우주 9차원 존재뿐만 아니라, 보통 제가 우주의식은 기본적으로 9차원하고 0차원을 제가 포함을 시켜요. 근데 9차원하고 0차원은 같다고 얘기했죠. 필터링이 되기 전 상태, 필터링이 된 후 상태일 뿐이지 똑같은 상태예요. 0차원은 필터링 되기 전 상태, 9차원은 필터링 된 상태. 그걸 우주의식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의식은 0차원과 9차원, 어차피 똑같은 저인데, 0차원과 9차원의 그 의식의 그 법칙, 그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걸 우주의식이라고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7개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제 그룹을 정의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네, 이제 더 확장을 하면 1억가지 이상의 의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여러분들을 아주 지극히 개인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모든 거를 7단계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7개 의식을 먼저 알아야 수행을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먼저 이거 알고 접근하는 거, 모르고 접근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런 단계에 되면 여기 내 황제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여기를 다 이제 물리쳐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병법 중에서 성을 할 때는 무연립성, 싸우지 않고 상대방에 있는 모든 새를 갖다가 고스란히 흡수하는 게 병법 중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걸 갖다가 밀당을 잘해야 돼, 얘네들하고. 일단 무조건 그냥 때려 잡는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수행, 보통 불교는 이게 대말 다 죽여야 한다고 많이 해요. 그래서 마치 이게 기본적으로 수행이 마치 이게 칼과 같은 수행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뭐냐, 당근 당근 같은 이게 수행 방법이 있어요. 당근과 채찍, 맞습니다. 당근. 이제 그 다음에는 채찍과 같은 그 상황에 따라 이제 그걸 해요. 저는 이거를 그냥 보통, 근데 수행은 대부분 칼을 써요. 다 죽이면서 가요. 근데 죽이면서 가다 보면 얘네들이 저항이 장난 아니에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당근도 쓰고 칼도 쓰고 채찍도 써야 돼요. 채찍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죠. 채찍.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아예 그냥 저기 안 되는 애들은 확실히 죽일 땐 죽여버려야 돼. 마나 대마 얘네들은. 그래서 저는 칼과 당근 채찍을 씁니다. 비유일 뿐입니다. 칼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얘네들도 생명이에요.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세포 하나 모든 게 생명이에요. 죽여버려요. 이게 이상한 짓 하고 막 이게 동탁 같은 짓을 하면 어떤 동탁을 어떻게 죽여버리면 돼. 동탁 같은 놈들 죽여버리면 돼 그냥. 내가 황제인데 이 자식들이 그냥 막 황제 날 가지고 놀아. 죽여버리면 돼. 마치 칼로 죽이듯이 죽여버리면 돼. 상황에 따라 얘들 밀당을 해야 돼. 그럼 당근으로 한번 때려요. 근데 죽이진 않을 때도 얘들을 말 안 들으면 한번 채찍으로 한번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칼과 당근, 채찍을 저는 이 3가지 방법을 많이 써요. 무혈입성이 좋긴 좋죠. 근데 무혈입성은 굉장히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가능은 한데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무혈입성은 좋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좀 강의가 길어졌네.
이번 하여튼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 황제가 황자의 자리 영 이 안에 같이 여기 앉는 이 형상이 이제 깨달음의 이제 신일합일 단계고, 이게 이제 신일합일이 가끔 가다가 이게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또 구테타 이렇게 가지고 이게 쫓아내는 경우가 있어. 이제 이게 파가 돼요. 이게 튕겨나져요. 신일합일을 했는데. 그래서 보링 기간을 3년을 두는 게 그예요. 그럼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좀 이번에는 여러 뭐 제가 달걀이나 아니면 뭐 태양과 구름 뭐 이렇게 전에 한번 비유도 했는데, 이번에는 마치 그 자금성에 있는 그 황자의 자리와 그 성을 지키는 그 병사들을 비유를 해서 한번 그 해자를 비유를 해서 이게 수행의 한 그 단계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은 한번 성을 비유를 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